자, 보험이 어쨌거나 것이 나왔으니까 보험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얘기하는데 얘는 좀 지문이 좀 길긴 해요. 근데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보험의 기본적인 얘기. 그거 할 때, 보험 공부할 때, 그 해설지에 39쪽에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어. 보험이 뭔지, 보험의 종류가 무엇인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보험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한 거에 두 번째 단락.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보험 계약자.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 보험은, 자, 이게 2016년 11월 수능이죠. 3742. 자, 경제지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락 뭐가 나왔나?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 문장은 수능장에 가면 그냥 아는 문장이어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은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대신 알고 있는 건데 전제는 우리가 이 용어를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 두 가지는 보험료와 그 다음에 보험금입니다. 알겠지? 자, 료는 뭐요? 료는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이렇게 내는 돈. 보험금은 뭐야? 사고 시 받는 돈. 사고 나면 보험사고. 보험사고라는 건 뭐야?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사고. 계약 내용에 들어있는 사고. 무슨 말이겠지? 사고가 나면 받는 돈. 내는 돈, 받는 돈. 보험료를 매달 내고 보험금을 나중에 사고 나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랬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당연히 사고는 뭐야? 우연한 사고여야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면 안 되지. 당연한 얘기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대비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야? 무엇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그렇죠? 그 얘기고.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 다시 나왔지? 우연한 사고,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저 뭐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바로 사고 나야 된다. 사고라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보험이란 조건 여부에 따라 재화나 받을 수 있는 재화, 돈으로 받든 물건을 받든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진다. 조건 실현 여부에 따라. 자, 보험이라는 것은 조건이 실현되어서 사고 우연적 사건이라는 그것의 여부,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뭐가 바로 재화나 서비스. 자, 요거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진. 요것이 영향을 받는 그런 녀석이다. 별거 없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자, 첫 번째 단락은 기본 단어 공부하고 끝내고. 자, 다음.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나왔네. 납부는 보험료, 지급은 보험금.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은 근거로 산정된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은 돈은 무엇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확률. 이거 뭔가 그럴듯하지? 사고 발생 확률. 어려우니까 그냥 짧게. 사발률. 됐지? 요것에 따라서 료와 금은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 친구 녀석이 아들이 드디어 운전을 시작했대요. 아들이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시작한 거야. 근데 부부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다가 흰색 모닝이 우왕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부부가 딱 쳐다보면서
저 우리 아들 아닐까? 이런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부부가 야 저렇게 운전하니까 사고를 그렇게 많이 나지. 그러니까 운전한 지 한 1년 됐는데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주변에서 사고가 나는 애들은 다 그 집 아들한테 전화한대요. 사고가 나면 야 이때는 어떡하니? 아 그거 내가 당해봐서 알아. 그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정말 알겠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가 술을 마시면서 하는 소리가 야 정말 20대에는 보험료 많이 받아야 돼. 내 아들 보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봐봐. 사고 발생 확률, 사발률이 당연히 뭐야? 그 집 아들은 굉장히 높은 아이인 거야. 뭔 말 알겠어? 그럼 뭐야? 많이 뜯어내야 돼. 왜? 많이 받아가거든. 내 말이 무슨 말 알겠지? 사발률이요. 그게 사발률. 자, 너무나 당연하네 이거. 자, 특정 사고 발생 확률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맨 중요한 얘기죠. 자, 당연히 정확하진 않지. 정확하다 그럼 틀리다는 거야. 그렇지? 여 사고 발생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정확하지 않지만. 자, 이런 걸 이제 선택지에다 살짝. 그렇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주 치사하지. 아주 치사하지만 그런 데다가 선택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알면 되고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의 확률에 근접하게는 된다. 뭐 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으면 그렇죠? 대상을 많이 해요. 근접은 가능하다. 근접. 그렇죠?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사례를 많이 적용할수록 자, 본래 보험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뭐가 아니라 무엇이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지. 됐죠? 여기서 뭐 했어? 자, 요금이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정해지니?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거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목적은 뭐니 하는 거지. 목적. 보험의 목적. 당연히 사고 나면 그거 보상해 주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뭐 얘기했냐면 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강조라는 거지. 라라라라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야?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누군가의 이득이 아니라라라라라 하고 포인트 들어간 거지. 그럼 요거 가지고 선택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우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득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몸은 이득을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따단딴딴딴 틀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런 포인트를 또 살아있는 글읽기 하면 돼. 살아있는 글읽기. 됐지? 자, 그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상하는 데 있다. 됐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손실보상. 이게 올해 연계에 나온 거지. 연계 지문에 뭐가 있어? 이익금지의 원칙 나온 거 있었어. 그 지문은 해보니 어렵지는 않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어려워서? 그게 어려우면 용어들 때문에 그래. 용어들 때문에. 오케이. 친해져야 돼. 그 지문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지문도 있고 하길래 요걸 일단 먼저 하려고 요거 내가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하고 하는 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출제 포인트들 잡기 하고 있어요. 네, 그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목적이 이러함으로 보험에 있어서 공정성, 공정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손실을 보상해야 되잖아. 손실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야지.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이야. 됐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사례만 딱 생각하면 돼. 무슨 사례? 애가 엄청 위험하게 운전하잖아. 그것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 아이의 아버지의 차를 타면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우회전을 하는데 한 1km 앞에서부터 얘는 저속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우회전 하려고 속도를 줄였니? 그래. 우회전 하려면 1km가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뒤에서 답답해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회전 할 거잖아.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극단인 거야. 극단. 그러니까 걔가 이제 어디 가자 그러고 차를 타면 막 미칠 것 같아. 핸들을 뺏고 싶어. 야, 여긴 좀 달리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런 거야. 근데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젊었을 때 다 그랬겠어. 젊었을 때는 또 날아다녔겠지. 그치? 근데 이제 풍파를 겪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두려운 거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녀석, 내 친구 녀석은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당연히 낮아지겠지. 아들보다 훨씬. 그 얘기야. 그냥 뻔한 얘기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뭔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출제 포인트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출제 포인트 정리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야 따라서 결론. 이게 이제 축구로 치면 빌드업. 오케이? 밑에서부터 작업을 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슈팅을 날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빌드업이 끝나고 이제 슈팅 날립니다. 공정한 보험에서는 이거 뭐야? 공정성은 이런 것이니까 이게 뭐 얘기한가? 공정한 보험이란 이렇게 넘어간 거지. 공정한 보험이란 이렇게 넘어간 거지. 자, 공정한 보험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받을 보험금의 기대값이 일치하며 일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관계가 나오기 시작했잖아. 여기는 관계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뭐였어? 가에 대해서 문제 푸세요 했잖아. 그러니까 타겟이 이거구만. 여기 관계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관계 문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식 혹은 관계 문제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계의 식은 바로 뭐야? 각자 구성원 각자에 있어서 구성원 각자에 있어서 포인트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잡는 거야.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기대하는 값이 일치해야 된대요. 다시 여기 관계 하나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보험료와 보험금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끝. 구성원 전체로 이번에 뭐야? 두 번째는 각자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로 봤을 때 자, 항상 이런 소속을 잘 밝혀야 돼요. 이런 소속 잘 밝혀야 됩니다. 알겠지? 소속을 잘 밝혀야 돼. 놓치면 안 돼. 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거 만만맨 때원 때투 때쓰리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더 큰 핵심들만 잡는 연습을 시켰어요. 왜냐면 글 읽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겠어? 근데 시험이 점점 나쁘게 말하면 아주 추잡스러워지는 거지. 이놈의 출제자들 진짜. 출제자 모아놓고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 당신들이 생각하는 고등학교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아.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조금 문제가 좀 추잡스러워졌어. 선택지를 살짝 이런 짓을 잘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진화해야지 또 그거에 맞춰서 내가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야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소속을 밝혀라, 이런 거 소속을 밝혀라. 여기는 어디가 그런 건지 주의 잘해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입장에서는 큰 것만 아는 글 읽기를 하면 되지 않냐는 게 나의 주장인 거고.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요즘은. 알겠어? 자꾸 추잡스럽게 세부적인 걸 자꾸 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지 뭐. 만점을 맞으려면 준비해야지 우리가.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구성원 전체에 있어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근데 좀 비슷한데? 미호금으로 하자 그냥. 료 총액과 그치? 또 뭐가? 금의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되는 거야. 내가 얼마를 받을지 내 위험도에 따라서 얼마를 받고 그만큼을 내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낸 만큼 받는다 이런 얘기지. 대신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사고 나는 사람 먼저 도와주세요. 이러고 돈을 모으는 거다 이런 개념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게 공정한 보험이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여기 있어서 요거 보험금의 기대값은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거다. 공식 나왔어. 이 녀석은 뭐냐면 아까 사고 발생 확률 사발률이라고 했지.
사발률 곱하기 뭐 해야 된다고? 바로 받을 수령할 보험금. 수령하게 될 금액. 이걸 곱하면 보험금의 기대값이 나온대요. 공식 나왔어요. 공식을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계산 문제 나오겠다는 얘기네 뭐. 됐죠? 자, 공식 나왔고 곱한 거 합시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또 뭐 나왔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보험료의 뭐 비율은 당연히 비율이니까 보험료의 비율이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공식은 당연히 분수가 되는 거고 여기 뭐가 올라앉아야 돼? 보험료의 비니까 료가 되겠지. 료가 되겠죠. 그리고 뭐로 나눠? 금으로 나누는 거지. 보험금으로 나눕니다. 열에 되는 거지. 료 나누기 금. 됐지? 료금. 자, 됐고요.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보다 내는 돈이 많으면 됐지?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렇지. 많이 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내면 사고 발생이 덜 되니까 그렇지? 덜 되니까 금으로 나가는 게 적잖아. 낸 돈이 더 많다라는 얘기고 그 반대는 반대세 이렇게 데칼코마니지 뭐. 반대의 경우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공정한 보험 조건 마지막 나오는 거네.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자, 이것이 사발률. 이래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녀석이 크면 보험료가 크면 너무 많이 낸 것이 되는 거고 이래서 요 녀석이 크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의 집단이 모인 보험회사가 있고 오케이. 우리 아들들의 집단이 모은 보험회사가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겨. 여기 20대들만 다 들어갔어. 20대 그것도 남자애들만 싹 들어갔어. 알겠어? 20대 남자는 싹 들어가고 여기에 뭐 한 50대 이상 60대의 노인 남녀들이 들어갔어. 여자만 들어갔다 하다. 60대 여인들의 집단이야 여기는. 근데 여기에 보험료가 1년에 50만 원인데 여기도 5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항상 회사가 돈이 부족하겠지. 무슨 말이죠? 아주 직원들이 바빠. 직원들이 사고 났어요. 그러면 다 출동해야 돼. 더 이상 출동할 사람이 없어 막.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전화가 안 와. 이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 딱 나와가지고 홈플러스 뭐 마트 딱 갔다가 돌아와. 천천히. 무슨 말 하겠어? 가끔 사고 나는 건 뭐야? 출동하면 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야. 아이고 어떡해 내가 이 차에 살짝 긁었어요. 이거 하고 있어. 무슨 말 하겠어? 고객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연락해서 다 처리할게요. 아이고 어떡해. 난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 하겠어? 그럼 여기는 엄청 돈이 남아 돌아. 뭔 말 하겠어? 그럼 여기 50만 원 내지 말고 25만 원만 내도 되고 여기는 이것들 한 150만 원씩 내라 이것들아. 미치겠다 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확률이 높으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고 확률이 낮으면 당연히 적게 받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걷는 거고 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 얘가 작다라는 얘기는 너무 적게 걷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서 이게 이제 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하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같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같게 해. 같게. 그리고 간단한 게 요와 금이 같고 요와 금이 같고 그렇지. 그 다음에 비율이 같고 이렇게 되는 거네. 됐지? 공식이 뭐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나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랬으니까 풀어버리면 돼. 까짓 거 풀어버리면 돼. 바로 풀어버리면 돼.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0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렇게 공식과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문제를 푼다. 풀어보자.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1로 고정되어 있는 공동체 A와 B가 있다는 거예요. A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얘네들의 사발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사발률이 0.1이래요. B 집단의 사발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2래요. 네, 이렇게 될 때 뭘 강조했었어? 소수점이 나오면 뭐 하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분수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오면 분수로 고치라고 했어요. 10분의 1 이렇게. 10분의 2 이렇게 고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고치는 거라 그랬어? 무슨 비율이란 무엇분의 무엇이잖아. 무엇분의 무엇. 그러면 이게 무엇분의 무엇이 되니까 무엇의 수치와 무엇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면 우리가 뭐 한다? 분수로 바꿔라! 이게 내가 말한 문제풀이법의 하나의 원칙이죠. 근데 선생님 사발률이요. 무엇분의 무엇이지가 없는데요. 사발률은 근데 뭐와 같지? 무엇분의 금분의 료가 있잖아. 그치? 금과 료를 알게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자, 가정한다. A와 B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되는데 공정한 보험이야. 그럼 저거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거야? 여기서 무엇을 하라는 거야? A의 무엇과 B의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보험료율, 보험금분의 보험료. 이 녀석의 이 집단의 보험금분의 보험료가 각각 어떻게 된다는 거야? 10분의 1이고 10분의 2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됐지? 이런 거 나와 항상 뭐 하는 거야? 료를 일치시켜라 뭐 이거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 그러면 요거를 알아내는 게 이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요거와 비슷한 게 출제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거와 비슷하게 출제됐었던 게 무엇이냐면 인장률, 콘크리트, 높이와 지름과 높이. 그렇지? 그래서 포아송비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했지? 포성비. 그 지문에서 우리가 봤었던 겁니다. 똑같이 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공정한 보험이다. 항상. 그 다음에 각 구성원에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이거 가지고. 자, 동일한 위험 공동체 구성원끼리 납부하는 보험료는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숫자 가지만 푸세요라는 뜻하고 똑같아. 별로 주의할 게 없어. 단 뒤에 있는 말들은.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에서 선택지 한번 보세요.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인다는 거야.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기대값은 기대값을 물었으니까 우린 기대값 공식 가져와야지. 뭐야? 사발률 곱하기 수령할 금액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사발률이 뭐야? 사발률 여기 있잖아. 그리고 사발률이라는 게 뭐야? 사발률이라는 게 또한 이거와 동일하다 그랬죠. 이해됐습니까? 사고 발생률이 동일해요. 그러면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료를 높이면 보험금은 당연히 뭐예요? 보험료는 2배로 높아지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거 한번 해볼까? 2배로 높여볼까? 얘가 보험료를 2로 하면 보험금이 20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겠지. 당연히 2배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뭔데? 여기다 써놓지않았는데 이거 뭐라고? 보험료율. 여기다가 보험료율이 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같이 2배가 되면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게 됐어요? 증가하게 되겠지. 같이 변하게 됩니다. 뭐하기 때문에? 기대값은 뭐기 때문에? 수령할 금액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발률을. 됐죠? 자, 변화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뭔 소리야? 이건 땅 틀렸지? 항상 비율이니까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A에 대한 보험료율이 본문에 없는데 보기에 없는데 사발률만 줬으니까 보험료율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똑같죠? 얘와 얘가 똑같고 얘와 얘가 똑같겠죠? 됐지? 그러니까 보험료율도 0.1과 0.1로 다르겠죠. 됐지? 어렵지 않죠? A와 B에서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율이 어떻게 해야 돼?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보험금이 서로 같은데? 그렇잖아.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10집이니까. 됐지? 이렇게 바꿔놓으면 보험금이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 더겠어요. A에서의 보험료는 1이고 얘는 2잖아. 근데 A가 2배라고? 아닌데? 반대인데? 반댈세 이렇게 되는 거지.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A와 B에서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어떻게 바꿔주는 거야?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괜히 지웠네. 보험료가 서로 같으면 얘는 2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돼버렸지? 보험료가 서로 같게 만들어줬어요. 얘하고 얘를. 보험료가 서로 같게 만들어줬어요.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 그랬어요. 자, 요거 그냥 계산해 보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험 기대값은 당연히 곱해주는 거니까 보험료율과 자 A의 경우에 0.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1이 사고 발생 확률이죠. B의 경우에는 뭐예요? 0.2가 사고 발생 확률이죠. 됐죠? 그 다음에 같게 해준 다음에 뭐가 변했어요? 얘네들이 보험금이 변했죠. 그렇지? 얘는 보험금이 변해. 얘가 20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10이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됐죠? 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2가 되고 2가 되네요. 돼버렸죠? 같네. 정답.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됐죠? 요거 그대로 써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과 보험료 이렇게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요거 바꿔보는 거, 요거 하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풀었고 요건 내가 해설에다 잘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제 쭉쭉쭉 나가봅시다. 자,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뭐라고 했어? 어렵지만 그랬어요. 공정한 보험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 뭐야? 무엇을 하면 공정한 보험은 어디서나 이룰 수 있다 그럼 틀린 거라는 거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랬어요. 됐지? 그냥 원리는 그렇다. 그런데 보험가입자의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확도를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거야? 진실한 정보. 그렇지? 중요한 거는 공정은 어려워. 근데 최대한 노력을 해. 하지만 이게 문제다는 거지. 진실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누가? 가입자의 진실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이거 뭐야? 경우를 정리했지. 면을 정리했어. 면 어떻게 되면 바로 사발률이 높은 사람. 딱 떠오르지? 내 친구 아들. 그치? 이 녀석이 여기에 포함되면 사발률 높은 애가. 근데 이 녀석은 뭐야? 나하고 똑같은 보험료를 낼 거 아니야. 그래놓고 보험금은 지가 계속 타가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지 보험료도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사고에 따라서. 오케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평생 가에 사고 안 내는데. 무슨 말이겠어? 내가 한 5년 단위, 한 10년 단위로 치면 사고가 한 두세 번 날까요? 안 나진 않아요. 나요. 지금 최근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중고로 내가 조그만 차를 고속도로 다니려고 경찰 하나 구매했단 말이야.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타고 있는데
사고가 3번 났네요. 3번 났어요. 3번 났어요. 3번이 모두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요. 멀쩡히 이러고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쿵. 뭐야 이 사람! 그러면 아유 제가 졸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지? 멀쩡히 난 직진하고 있는데 차가 이런 경우 있었다. 내가 이렇게 끝에 차선에서 이렇게 여기가 우회전으로 나가고 여기 화단이 있어. 그럼 이게 우회전 길이 있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부 다 좌회전이야. 전부 다 좌회전이야. 전부 다 좌회전이야. 여기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어딘지 알 것 같죠?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좌회전 가서 나는 끝에 차선을 가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항상 나는 여기로 나와서 이 선으로 가거든. 그럼 보통 우회전 할 사람들은 여기서 눈치 봐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는 거지. 와. 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보지. 그리고 한두 차선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커먼 게 내 앞에 나타나는데 얘는 무슨 생각을 가냐면 이 화단과 나의 사이로 싹 들어가는 거야. 우리 영화 찍어. 여길 싹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좌회전 신호를 받았고. 그러니까 난 좌회전하고 우 가고 있고 얘는 나 우회전해야 돼. 그리고 딱 보니까 야 저기 차가 하나 가고 있는데 저 사이를 나는 슬라이딩 하듯이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럼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툭 쳤어요. 깜짝 놀랐죠. 새벽에 차도 시커먼 게 무슨 저 배 타고 가는데 고래가 와서 腾받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고 났어요. 이런 사고. 근데 차가 좀 긁혔는데 아유 뭔 상관 있어. 그래서 가라고 그랬거든. 화를 내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오 사고 가는데 왜 그냥 가냐. 이 사람 바보 아닌가? 나 피곤하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사고가 났는데 왜 그냥 가냐. 그래서 아니 그럼 뭐 보상을 하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건 따져봐야 알죠. 그러는 거야. 아니 이 양반아 난 신호를 받고 이렇게 가고 있고 당신이 수직으로 달렸어. 근데 뭘 따져봐. 그랬더니 그걸 따져봐야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나 피곤한데 알았어요. 그럼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서 자취증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그 이상하네요. 보험회사 직원이.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갈 텐데 그 사람 희한하네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다 보험회사에다 전화하지 않고 선배한테 전화했나 봐. 그러니까 선배가 야 이 병신아 빨리 가 이렇게 한 거지. 그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사장님 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확인해 보신다며. 확인해 보시지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 확률 나 같은 노인네들은 얼마 없어. 그치? 사고 발생은 얼마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걔는 계속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런 애가 딱 끼어들면 난 좀 더 덜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쟤는 맨날 타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몇몇. 자, 그리하야. 그 위험의 공동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관계야. 사고 발생률 높은 애가 끼어들게 되면 보험금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지. 많이 지급하게 되는 거지. 보험금이 많이 지급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보험료를 맞지? 그치? 나빠하면 그 위험 공동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보험사의 보험료 총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보험금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야? 다음에 료를 인상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발생률이 높은 애가 들어오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관계. 자, 그 다음에 결국 자신이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올라가니까 왜 또 올랐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됐죠? 자,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런 걸 우리 진실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얻기가 힘들다.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바로 왜 그러냐면 정보의 비대칭이다. 경제학에서는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돈이 어디서 어디로 굴러가는 것은 모두 근원적 이유가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 한 푼 안 줘요. 그치? 만날 때마다 난 너희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주댕이만 털지. 무슨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날 만날 때마다 뗄렁뗄렁하고 돈이 나가요. 왜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내가 더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봤거든. 무슨 말이겠어? 부동산 가서 왜 돈을 내느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주식 전문가에게 왜 돈을 내느냐?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무슨 말이겠지? 돈의 움직임은 결국 무엇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근데 여기선 인정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긴 거야. 감추고 이득을 보려는 애가 생기는 거지.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비대칭성은 극복해야 하는 비대칭성인 거죠. 무슨 말이겠지? 그리하여 무엇이 생겼냐면 바로 고지. 자, 그래서 비롯됐는데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으니 그것이 다음 달로 땡 넘어가서 바로 뭐야? 고지의 의무다, 이런 얘기죠. 고지의 의무. 자, 좀 더 법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고지의 의무를 만들어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지의 의무. 자, 고지의 의무는 뭐냐?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청약과 청약 승낙 알지? 청약이 뭐야? 청약은 뭐야? 청하는 거야. 무엇을? 계약을. 됐지? 청약은 계약을 나랑 계약하세요. 이게 청약이야. 승낙은 뭐야? 그렇게 할게요 하는 거죠. 청약과 승낙. 성립되는데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빠밤 찍어놨지.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딱 됐어. 고지의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사항을 가르쳐 주라는 것인데, 이 고지에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뭘 결정한다는 거야? 승낙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승낙할지 말지. 오케이? 생명보험 드는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지. 밝혀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진실하게.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있어요? 예. 2주 전에 갔었어요. 뭐 진단받은 거 없어요? 암이래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죠? 얼마나 사신대요? 한 달 남았대요. 생명보험 들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죠? 전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건강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이겠어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도 책정한다는 거죠. 이거 보험료 책정한다는 거죠. 뭘 책정한다? 료를. 넌 얼마 내라. 이런 거지. 오케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 계속 했던 거.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는 거지. 직업이 뭐예요? 저요? 저 의용군인데요. 그 전문 군인이에요. 전문 군인. 뭔지 알지? 돈 받고 전쟁에 싸우는 거. 용병. 용병일 때 안 떠올라. 용병이에요. 저 곧 우크라이나 가요. 그런 거지. 알겠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런 거야, 용병.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전쟁이 난 상황을 웃음으로 희화해서 우크라이나 등등의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순간적인 저의 실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어딘가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재미있는 얘기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미쳤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야 이거 너무 많이 내는데 나 안 낼래. 누구 때문에 많이 내는데 안 낼래. 이런 거 되면 안 되잖아. 난 가입 안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간단한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별 얘기 없었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지. 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의는 뭐야? 일부러 했다는 얘기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뭐였어? 실수로 했다는 얘기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 언어로 바꾼다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의 의미를 위반하게 된 것이고,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하면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게 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한다. 자, 이걸 안 하면 뭔 일이 벌어진다? 바로 계약의 해지권. 권리 생겨. 권리가 생긴 거야. 오케이. 아유, 그걸 말씀을 안 하셨어, 이분아. 그럼 이거 해지해요? 보험금 못 드려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랬지? 해지한다. 자, 그 다음에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일방적으로 가능해요. 즉, 합의가 아니야.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근데 항상 이런 게 중요해요. 보험에서 보면 자동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말들 나와요. 오케이.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단어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켜버리면 된다. 자, 의사 표시, 의사 확인 필요 없어요. 내 의사만 표시하면 돼. 회사에서.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거 해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야? 금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심지어 주었다면, 이미 지급을 해버렸다면 뭐 하는 거야? 고지의무 안 지켰잖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거 주지 않으면 또한 반환을 받을 수 있어요. 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의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데칼코마니 비교야, 비교. 일반적인 법에서는, 일반적인 법률의 위반의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의무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그렇지? 강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차이점이니까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아니돼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고지를 안 했으니까 다시 고지하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이미 사안이 벌어진 거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안 쓰셨네요. 다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안 할래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거 제대로 안 쓰셨네요. 보험금 제가 지급했잖아요. 이거 비용 해가지고 얼마 배상금 내세요.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야. 자, 이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왜? 데칼코마니 형태로 일반적인 녀석과 차이, 일반적인 법의 적용과 다른 거. 자, 그 다음에 해지권만, 요거만. 근데 해지권만이지만 자연스럽게 모두 할 수 있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됐죠? 계약해지권이 제한되는 거. 이런 거 뭐야? 주의사항이지. 근데 이런 해지권이 있는데 이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는 경우. 그치? 제한되는 경우. 1, 2, 3, 4 나오겠지 뭐. 자,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거 똑같은 거야. 그치? 이거 자주 나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챙기지 않았다면 이거야 맨날. 그래서 그래 법정에 꼭 물어봐 이거. 그래서 모르셨어요 진짜? 몰랐어. 근데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뭐야? 그것에 감안하여 뭔가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거 맨날 나오는 말이야. 그렇지?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 지가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알지 못했던 경우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 해지권이 배제된다. 이거 뭐야? 알았거나 이미 알았거나 이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이 있어 뭔가.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항상 뭔가 녹음을 하거나 막 하는 거야. 알겠어? 나중을 위해서 녹음을 해놓는 거야. 충분히 이걸 고지했고 뭐 했고 이런 것 때문에. 그치?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없어진다? 해지권이 없어진 거야. 해지권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모두 당연히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야.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네요. 됐죠? 자, 배제된다. 이 보험 가입자가 이거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다. 오케이. 자, 요거는 뭐 때문이다? 보험 회사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걸 크게 보고 있다. 이거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도 포인트 정리하시고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기간도.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면서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됐죠? 기간도 제한을 한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그러나 나나나나나 이거 중요한 거지. 나 중요한 거지. 나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나 출제 포인트 딱 되는 거지. 포인트가 엄청 많네. 지문이 길다 보니까 더 그러네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 인과관계가 없을 때, 고지 의무에 원래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실제 얘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어. 그런데 그 고지 의무 내가 안 한 내용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는 사안인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알겠지? 그거를 얘기했어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하지만 당연히 뭐야? 고지 의무는 지키지 않은 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해지권이 발동되면 자연스럽게 보험금을 내주지 않거나 반환을 청구하는데 그 사안간의 연관성에 따라서는 오케이 해지권을 발동시키지만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보험금을 반환을 못하거나 줘야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거는 여기를 그러나 나나나나나 얘를 딱 보니까 이거는 언제나 완전히 100%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구만 라는 거 눈치 까야 되겠죠. 이해됐지? 이런 것도 주의사항. 좀 복잡하네. 뒤로 가니까 그런 게. 자,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끝났어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연습이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문제 말고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거는 해설을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계산 문제. 아까 그 문제도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수점 분수를 고치라. 그것 때문에 내가 강조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